기사 하나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보고 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감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했으니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을 사퇴하래요. 아니 내가 아우 제발 주진우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제발 빌 테니까 나가주시면 안 돼요.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지금 안 나갈 판인데 지금 저게 협박해서 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선관위 국조특위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선관위랑 한편인 거를 안 들키려고 민주당 출신 선관위원들도 막 이것저것 폭로하고 선관위 직원들 호통치고 했잖아요. 그죠? 실드 안 쳤잖아요. 근데 선관위도 찍소리 못하는 비리를 밝혔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방정 왜 내가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입장 표명인 게 민주당이 그동안 선관위랑 뻔히 서로 한편 먹고 소위 말하는 사귀거나 썸 탄 사이인데 갑자기 원수인 것처럼 막 한 번도 썸도 안 탄 것처럼 난리를 쳤잖아요. 오랜 기간 장기 연애한 커플인데 마치 썸도 안 탄 것처럼 지금은 막 싸우는 척 쇼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민주당의 이 입장은 주진우가 뭐 밝혔더니 쉽게 얘기하면 주진우가 선관위를 때렸더니 민주당이 발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장기 연애했어. 여러분 장기 연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거사실까지 지금 밝혀낼 겁니다. 동거사실까지 밝혀낼 때까지 그냥 가열차게 해가지고 제가 비유를 해놓고 보니까 댓글에 비유가 찰떡이라고 했는데 댓글에 사실혼도 나오고 사실혼보다 이게 더 맞다. 무소유님이 불륜 커플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맞네. 불륜 커플이네.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민주당과 선관위는 야 천재시다. 너무 웃기네. 불륜 커플 맞네요. 만나면 안 되고 썸 타면 안 되고 사귀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귀다가 지금은 썸도 안 탄 척한다. 그래서 제가 한쪽 편을 막 때렸더니 갑자기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사이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잖아요. 댓글에 했네 했어가 나오네. 사귀었네 사귀었어. 참 민주당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네. 나 이거 민주당 입장 저거 보고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었으면 좀 이 구도를 깨닫고 저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인가? 이 구도를 모르고 개딸들이 주진우 되게 싫어하니까 또 주진우 등장했네. 주진우 때리면은 개딸들한테 인기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나오니까 무조건 한 대 때려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륜 현장이 들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플 예시를 들었더니 엄청 재밌는 댓글들이 막 올라가네요. 매일 오후 5시에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5시에 하다가 뭔가 회의가 잡히면은 2시, 3시에 앞당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람 설정을 하셔야지 그때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SNS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지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표율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뭔가 방탄갑옷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서버도 못 가겠다. 절대 서버에는 허위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투표율 조작도 절대 없었다. 그렇게 우겨왔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거짓말한 거를 정확하게 찌른 거예요. 선관위가 악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을 선정할 수 있는 구도도 좋아졌고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어떤 구도도 이제 또 저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선관위랑 한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불륜 안 들키려고 또 국조특위 한번 다음 주에 하거든요. 보십시오. 또 막 선관위 질책을 막 할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어떻게 국민들 뭐 하느냐고 막 분명히 호통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에 포문을 여는 거라서 저는 이걸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너무 마음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입증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의 그 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거를 저도 요번에 제보도 많이 받고 쭉 보니까 다 좋은데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뭐 하나가 있는데 이 의혹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너무 의혹이 많으니까 다음 의혹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것도 조금 논의하다가 여기에 뭐 집중해서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또 다음 의혹이 넘어가서
의혹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막상 어느 하나 정확하게 입증돼서 언론이 9시 뉴스에 다 받고 어쩔 수 없이 좌파 쪽의 기운 언론 보도조차도 기사를 안 쓰면 바보 되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선 때 깐 거는 너무 정확한 증거다 보니까 기사가 한 7, 80개가 났어요. 근데 기사가 7, 80개 나니까 마지막에 두 기사가 딱 붙었는데 제가 보고 웃었던 게 거의 마지막쯤 돼서 MBC와 한겨레도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한겨레도 JTBC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제기하고 뭐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주진우 들어갔지, 부정선거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부터 부시선거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음모론자라고 하고 제가 막 역으로 대치게 하지 가장 쓰기 싫은 기사잖아요. 근데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우리가 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뭔가 매듭을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우리만 관심 있는 정치 고관여층은 빨리빨리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 그분들이 정치에 먹고 살기 바빠서 잠시 관심이 없으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따라올 수 있는 속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도 저는 도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이게 팩트의 힘입니다. 참에 너무 웃기잖아요. 쌍둥이 투표율이 뭐예요 도대체? 쌍둥이 투표율이. 모든 언론이 다 하고 있고 물론 요새 SNS가 워낙 우리들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언론 보도 안 해도 싸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뭐 구걸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언론 보도가 다 받는다는 거는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뜻이고 뭐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아 이거는 우리가 잘 몰랐구나.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았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실제 그 역할을 올림픽 공원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권력을 틀어줬던 그 말도 안 되는 대선, 그 대선에서 이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거를 공개를 했고 민주당 선관위 다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니까 아 대선에서 조작된 거는 그냥 너무나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조작된 것까지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이슈인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조용히 침묵을 지킨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주진우가 혼자 떠들고 하루 정도 지나가면은 그냥 지난 대선 거는 스리슬쩍 넘어가겠지. 그리고 특검이 들어서더라도 6.3 지방선거 위주로 좀 하다 보면은 지난 대선은 대충 넘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SNS 도배를 해주셨더라고요. 도배를. 제가 어제 다른 거에 좀 재밌는 댓글을 달라고 한번 들어갔다가 제 기사가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글을 못 찾아서 댓글을 못 달고 나올 정도로 정말 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청와대에서도 아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자니 선관위 편드는 것 같고 맞다고 하자니 대선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고마운 게 저 신변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화물차 조심해라, 드럼통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SNS를 좀 자주 하잖아요. 특히 스레드 많이 하는데 스레드에 혹시 48시간 동안 제가 글을 안 달잖아요. 그럼 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48시간 동안 스레드에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존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낼 테니까 제 신변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지난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터뜨리고 총선에서도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왜 지방선거에서 그치지 않고 대선과 총선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다 저 나름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총선과 대선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민주당 손발을 묶어놔야 돼요. 민주당이 특검 대충 임명하고 올림픽 공원에 재검표 해가지고 대충 선거제도 개혁하는 척하고 선관위 위원장 비상근에 상근으로 바꾸고
대충 몇 가지 한 다음에 와 우리 개혁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투표율을 발표했는데 투표소가 서로 다른데 투표율이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한 사람이 똑같이 투표율을 지침을 줘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자체의 조직범죄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관위 전체의 메신저도 까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매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저 기자회견에서 안 밝히고 보도자료만 낸 사안인데요. 1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에 1투표구가 있고 6투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에 200명,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까지는 1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빵명이야. 아니 한 명도 투표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투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투표를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100명 증가, 4시에서 5시에는 100명 증가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짜고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번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번 사례도 은평구예요. 1투표구와 3투표구도 똑같습니다. 0, 200, 100, 100. 그리고 관악구도 한번 볼게요. 5번이에요. 은평구만 보기 그러니까 관악구의 성현동에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100명 증가했다가 200명 증가했다가 100명 증가했다가 지금 뭐 장난칩니까?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200명 했다가 빵명 했다가 사람은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투표소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근데 여기 있는 투표 관리관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전화로 서로 뭐 불러줘 가면서 야, 우리도 200명 할 테니까 니네도 200명 해. 우리도 100명 할 테니까 니네도 100명 해. 그렇게 서로 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명이서 짰다기보다 위에 있는 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린 거죠. 중앙선관위에서. 자, 투표율 제대로 집계 안 된 곳은 제가 숫자 불러드릴 테니까 대충 이렇게 적어 넣으세요.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한 겁니다. 100. 제가 지난 대선에서 100이 11번 연속 계속되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거를 기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입증된 거예요. 어떻게 11시간 동안 매 1시간마다 100명씩 투표를 하겠어요. 100명 되면 더 투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100명씩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것만 특검에 수사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특검에 문구를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제가 특검법 통과 안 될까봐 통과되기 전까지는 딱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6.3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깐 투표율 조작은 이때까지의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범죄 행위입니다. 일단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고 해서 서버에 허위 입력을 하는 순간 바로 범죄 행위가 돼요.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도 꽤 세요. 그럼 뭐냐? 뻔히 형사처벌할 대상을 주진우가 다 먹기 좋게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 떠먹여줬는데 제가 보내준 자료 그대로 법원에 넘겨도 다 유죄날 사안인데 이거를 특검이 수사 안 한다? 특검 나중에 직무유기, 법왜곡죄 이런 걸로 처벌되는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보통은 밖에서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데 제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가지고 특검에 가신 검사님들 편하라고 또 거기 있는 수사관님들 편하라고 떠먹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제가 뭐 돈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지난 총선은 뭡니까? 제가 당선됐던 총선이기도 하지만 저 재선거에도 상관없어요. 저 다시 선거할게요. 근데 지난 총선은 왜 의미가 있냐?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온갖 폭주를 다 저지르고 특검 탄핵 남발하던 그 총선 아닙니까? 그 총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투표율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감사 청구까지 여러분의 국민들이 하셨는데 선관위에서 계속 뭉갠 거예요. 투표율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막 한 겁니다. 선관위가 거짓말한 거 깨트려야 되고 민주당이 총선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선관위가 드러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선관위를 감싸는 모양새가 되기가 힘들고, 선관위 편드는 특검을 임명한다? 그래? 아, 민주당이 재미 본 총선이어서, 니네가 이긴 대선이어서, 그래서 니네 선관위 편드는 거야?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프레임 싸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도 프레임 싸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쟤네들이 뭐라고 하냐? 왜 올림픽공원 자꾸 재검표하자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선거 재선거 하는 거 관련해서 부산시장 관련된 모든 표를 다 까자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쉽게 깔까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의 수 쓰는 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잔머리 수준이에요. 잔머리 수준인데 그래도 쟤네들이 프레임 씌워서 언론도 장악하고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프레임을 더 확장해가지고 그래?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에서 맨날 그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부정선거야? 근데 어떻게 오세훈이 됐어? 그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가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의 문제고 참정권은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참정권의 침해가 단순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고의고 범죄 행위라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감옥 가가지고 엄청나게 엄정하게 처벌돼야 되는 일인데 그 자꾸 서울시장 선거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니네가 이겼다는 대선하고 니네가 이겼다는 총선도 한번 보자.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투표율이 조작된 게 입증된 거예요.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잖아요.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언론 준칙 때문에 의혹이라고 쓰지만 제 기자회견만 보십시오. 저 기자회견 할 때는 면책특권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상임위 안에서만 면책특권 인정되지만 저는 당당하게 면책특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가 언제 면책특권 뒤에 숨는 거 보셨어요? 항상 저는 상임위에서 얘기하면은 당당하게 밖에 나와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다 그냥 무슨 방구석 여포처럼 상임위에서만 면책특권 뒤에서 얘기하지 저에 대해서도 면책특권 안에서만 얘기해서 제가 그럼 잠깐만 상임위 한 발자국만 좀 밖에 나와가지고 좀 같은 얘기를 떠들어 달라고 하면은 절대 못해 절대. 그래서 우리가 총선 대선 이슈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자꾸 기각해요. 증거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떠먹여 준 거예요. 자, 증거 가져왔어. 이거 떠먹고 영장 이제 기각하지 마. 이거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강제수사권도 없는데 득표율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들이 많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입증합니까?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특검의 여건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론을 몰아가고 민주당이 실드 못 치게 하고 민주당의 방패는 깨부수고 특검의 칼날은 날카롭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 좀 말씀드리고 이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쌍둥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름을 일부러 지었어요. 요번에 우리가 6.3 지방선거 때 보니까 각 지역구에 정말 이상하게도 쌍둥이로 표가 똑같이 나온 곳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선관위 어떻게 얘기하냐? 우연의 일치다. 물론 몇몇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 얘기에 설득력이 떨어져요. 좋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니네 전부 다 우연의 일치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본인들이 호응장담했던 투표율은 이미 제가 이번 합수본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얘네들이 투표율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수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법이 나온 걸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범죄 수법을 알게 되면 그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또 밝히는 건 되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합수본 니네가 이렇게 수사했단 말이지 합수본이 그렇게 수사 안 했으면 제가 아무 정보도 없이 어떻게 이걸 밝히겠어요. 근데 합수본이 수사한 방법을 보고 그래?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다른 자료 좀 제출해봐 라고 해서 지난 대선 이번 총선 자료 한번 제출받아서 합수본이 수사했던 방법 그대로를 적용시켜서 보니까 완전히 150곳, 160곳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투표율 조작입니다. 입증된 거예요. 저는 입증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합수본이 어떻게 합니까? 딸랑 2명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 합수본 이렇게
요만큼 조사하면 니네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열받는데 얘네들도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 설명 들으면 이해하실 건데 얘네들이 이거를 늘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심에 기자 오찬이 있었거든요. 기자분들도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왜냐? 매번 선거 때마다 그 투표율 매 시간대별로 투표율 정확하게 12시 땡 되면은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조금 0.5%더 많이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려고 자기들은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그거 혹시 오르나나 싶어서 다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관위 직원들이 지어낸 숫자야. 그러면 우리가 다 가슴 졸이면서 왜 본 거예요?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투표율 발표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이 중요하죠. 지난 선거보다 이번에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승패를 가르기도 해요. 보수 결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 자유우파는 본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투표율이 높으면은 덩달아 투표 결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업데이트 되는 거 생방송하면서 놓칠까봐 그 기자분들은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의 쌍욕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기들도 찝찝하니까 숫자를 조작했는데 약간 표시 안 나게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벙해가지고 표시가 나는 케이스예요. 희경동 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자기들도 100명이 매번 투표했다고 쓰려니까 좀 이상했나 봐. 그래서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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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명 5시간 연속으로 140명이 투표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홍은 제1동 같은 경우에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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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산내동은 더 웃깁니다. 여기는 그렇게 인구가 적은 데도 아니거든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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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앞에서 뭘 좀 땡겨서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남은 투표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2명씩 한 거예요. 0명이라고 하면 표시 날까봐. 한 명도 투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까봐 2명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도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가 엄청나게 들키지 않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발범이라고 하잖아요. 우발범이 아니라 계획범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조작해왔던 곳이 제가 그냥 하루 만에 밝힌 게 159곳이에요. 159곳.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이슈를 해설을 해드렸는데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율을 조작해온 것은 여러분 입증된 겁니다. 규모가 훨씬 클 거예요. 제 거는 이미 밝힌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속돼야 되는 사람도 수십 명일 거예요.